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3 리딩 강의를 맡은 주대명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 강의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스트가 10개나 되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양이 많습니다. 하나의 테스트별로 제가 총 6개의 강의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강의 숫자도 좀 많죠. 그럼 여러분이 10개 테스트 6개씩 60강의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60개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여러분의 토익이 끝난다면 어디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60강의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강의 내용 자체가 문제를 풀이하는 데 초점을 둔 강의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이 문제들이 갖고 있는 문법적 포인트, 그리고 그 문제가 어휘와 관련되면 그 어휘에 대한 파생어 또는 그 어휘에 토익에서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잘 짚어드릴 거고요. 특히 Part 7의 부분에 대해서 독해력이 좋아도 효율적으로 토익 시험을 잘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Part 7 쪽에 특별히 파7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과 체력과 정확도 이 3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같이 첫 번째 테스트부터 같이 진행할 건데요. 항상 머릿속에 두십니다. 이 강의는 문제를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혼자서 왜 이 문제는 B가 답이 안 되지? 왜 C가 답인 건지 혼자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해설집 보시면서 준비를 하세요. 혼자서 리뷰를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야 그래서 B가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C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나는 저렇게 풀었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것들의 깨달음이 더 커지겠죠. 꼭 문제 미리 푸시고 혼자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아하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강의부터 들으면서 대충 빨리 듣고 어떻게 처음 점수가 나오겠지, 안 됩니다. 그죠? 투자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문제를 푸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문제부터 풀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셨으면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 Many customer들은 항상 주어에다가 이렇게 S 표시를 하세요. 커스터머들은 find it 동사 이렇게 딱 표시를 하세요. 주어에는 S, 동사에는 V 늘 표시를 합니다. 특히 동사 중에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동사들이 있어요. 특정한 구조를 갖는 동사들이죠. find는 목적어를 보어인 것으로 여기다, 목적어를 보어로 알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대 보어를 갖는 동사로 유명합니다. 만약 여기다가 밑줄을 쳤을 때 목적어 뒤에 보어가 있네? 그럼 이 자리에 find를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목적어가 있는데 가짜 목적어야? 그러면 뒤에 진짜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이어지는 점까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find it convenient to do, find it difficult to do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자꾸 읽어주는 건 정말 좋은 학습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토익 이전의 언어예요. 언어. 모든 언어는 입으로 익히는 겁니다. 눈으로 하지 마시고 자꾸 소리내서 읽는 걸 강추합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문제로 다시 들어갑니다. to 그리고 나서 밑줄이에요. 보기를 보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겠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급해보죠. 밑줄 앞에 지금 이 to가 무슨 to였죠? 사실은 to는 늘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to도 있지만 전치사의 to도 있거든요. 투부정사의 to냐? 전치사의 to냐? 항상 신경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to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거기다가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밑줄 뒤로 deposit이라는 애가 또 만약에 명사나 동사로 온 거라면 밑줄은 수식어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단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이 to는 투부정사인가요? 전치사 to인가요? 그렇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Find it convenient to do. 그래서 find가 가짜 목적어 뒤에 보어를 지나 진짜 목적으로 to do고기 때문에 일단 이 to는 투부정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동사가 와야 돼. 그래서 D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D에 나오는 게 동사라면 우리는 부사로 처리하는 시각도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푸시면서 나는 D 골랐는데 하시는 분은 밑줄 뒤에 동사 원형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이런 거죠. 이런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면 뭘 고르고 틀렸는지, 나는 왜 그걸 골랐는지, 근데 왜 그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줍니다. 자, 다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이 to 밑줄이 나오니까 이 to의 정체가 뭘까라는 거. 이 to는 투부정사일까 전치사 to일까? find it convenient to do니까 투부정사야 1차. 그럼 투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을 쓴다? 하지만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걸? 그럼 밑줄은 수식어 처리해야겠네. 부사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정확하게 오셨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좀 담고 있었으니까 잘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부사 자리는 어떤 게 부사 자리죠? 아주 간단해요. 없어도 되면 부사 자리입니다. 문장에서 딱히 할 일도 없고 없어도 되네? 그럼 부사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든 상관없는데 주로 토익이 출제하는 자리가 있어요. 바로 be와 doing, be와 done, have와 done, 그리고 자동사와 전사 사이, 그리고 can과 do, 그리고 지금처럼 to, do 사이도 자주 출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된 건 바로 투부정사 사이에 부사 넣기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떤 함정이 있었어요? 투부정사 내에서 바로 동사 원형으로 가도록 유도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문제는 밑줄 있고요. 보기를 쭉 보니까 전치사들이 쭉 깔렸네. 전치사의 선택 문제예요. 전치사의 선택, 전치사의 뜻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고 이 전치사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애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줄 뒤에 보니까 The closer a public park and some businesses란 말이 나와요. 문을 닫았다. 그럼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 외에도 뭐 문 닫은 뭐 하여튼 해석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뒤까지 봐야죠. 뒤에 보니까 The neighborhood hasn't changed in years. 주변은 바뀐 게 없어요. 가만. 일부 시설이 문을 닫았다? 주변이 바뀐 게 없다? 일부 닫았지만 몇 개는 닫았지만 몇 개 없어진 건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다 그대로야. 약간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일부 문을 닫은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대로예요. 이런 측면이라면 보기 중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뭐 despite 같은 건 없죠. 보기 중에서 그 비슷한 의미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거 좀 바뀐 거 말고는 다 그대로야. 이 느낌을 주는 게 바로 apart from이에요. apart from이 낯설다면 오늘 한번 챙겨보실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이 apart from하고 동의하는 표현이 aside from, besides, other than이 다 같은 애들입니다. 한 방에 묶어서 정리하세요. 이 네 개가 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apart from을 기준으로 쓰면 apart는 떼어두는 거거든요.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살짝 밀어두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살짝 밀어내니까 옆으로 제외시키는. 그래서 무엇을 제외하고의 우리가 아는 except 또는 except for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걸 옆으로 살짝 밀고 새로 하나 두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아는 in addition to의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apart from은 except for의 뜻과 in addition to의 뜻이 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유연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앞에 or 전체다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except for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in addition to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일부 문을 닫은 거 그거 빼고는 그거 전체 중에서라는 말을 깔아놓으면 전체 중에서 일부 문 닫은 거 그거 빼고는 다 그대로야. 약간 이런 맥락을 준 거죠. 그래서 apart from을 보기에 넣어서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 4개까지 줬어요. 그래서 희소성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except for가 정답이 되거나 또는 aside from이나 beside 같은 게 들어갔을 때도 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문 하나 보세요. Apart from the book, he wrote 2 more books.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 책 제외하고라기보다 그 책 외에도 그렇죠. 여기서는 in addition to 해석하셔야 돼요. 그 책뿐만 아니라 책 2권 더 썼어. 이런 맥락. 그럼 총 3권 썼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part from이 그거 말고도 라는 뜻으로 in addition to의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문 어때요? I finished apart from the last one. 뭐예요? 마지막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했어. 이런 얘기죠. 이때는 전체 중에서 그것만 빼고 이런 느낌이니까 except for로 해석하신 거죠. 감 잡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The editor는 more dedicated. 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주어가 나왔어.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렇게 ed 붙은 건 동사일까? 아닐까? 과거 시제의 동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과거 분사, 수식어일 수도 있어요. 늘 따져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적이다 할 때는 be dedicated to. 그래서 이거는 분사, 수식어네. 그럼 가로 여세요.
수식어를 맞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동사 나올 때까지 가시면 돼요. 쭉 가다 보니까 어때요? appears까지 하고 동사가 없어. 그런 문장이 안 되지. 그럼 밑줄이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밑줄에 동사 자리인 것만 파악하면 답 줄 거야. 왜? 보기 중에 동사가 없거든. 이런 얘기죠. 그죠? 결국 동사가 한두 개밖에 없을 때는 이건 구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장 구조를 묻는 문제는 전체적인 문장 구조만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 동사 자리야? 주어 뒤에 요거는 수식어고 동사 없잖아. 이 자리가 동사 자리지.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면 brief, 물론 brief가 형용사로 익숙하시죠. 간단한, 간략한, 짧은 시간, 그지? 하지만 얘가 명사로도 쓰지만은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동사로는 우리 브리핑한다 그러죠. 그 브리프 간단하게 업무를 소개해 주는 거죠. 오늘 하셔야 될 일이 아침에는 무슨 조찬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회장님한테 브리핑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주어는 에디터 단수니까 B는 수일치가 맞지 않아서 C. B 고르셨어요? 수일치 왜 안 보세요? 수일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토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꼭 수일치 챙기는 습관 꼭 가지세요. 오늘 동사인 것까지 생각해 놓고 B 고르신 분은 아까워. 하지만 이거는 실력이에요. 다음에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건든 김에 문법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밑줄이 있는데 그 밑줄 어디에도 동사가 안 보이는데 그럼 밑줄이 동사 자리예요. 밑줄이 맨 앞이건 맨 끝이건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밑줄 외에 동사가 보이면 밑줄은 수식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문장 구조 파악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브리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설명 몇 개 해드릴게요. 브리프가 형용사는 짤막한, 간략한, 이러고 short 뜻입니다. 이거 우리 아는 거. 그래서 a brief period of time이라든지 a brief pause 하면 우리 잠깐 쉬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brief statement는 아주 간단한 설명. 그죠? 그래서 간략한 설명.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명사로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간단하게 업무 지침 같은 건데 특히 명사에서 전서 구로 가면 in brief란 표현이 있어요. 간략하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동사 brief는 간략히 설명해 주는 건데 거기서 나온 명사가 briefing이에요. briefing 자체도 명사로 써요. 그런데 동사일 때는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 brief의 구조 하나 챙겨두세요. 어떻게 쓰냐? brief somebody on something.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다. 어떻게 해요? brief somebody on something. I will brief you on the policy. 그 정책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런 얘기죠. brief somebody on something. 이 구조도 하나 챙겨두고 갑니다. 됐습니다. 4번 가죠. 자, the body camera는 그리고 밑줄이에요. 항상 주어 찾고 나서 밑줄이 동사인가부터 해야 돼요. 그죠? 뒤를 쭉 보니까 동사가 나오네요. 어디 나와요? 여기에 동사 나오네. 이렇게 딱 주어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동사를 찾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밑줄은 뭐예요? 그렇지, 수식어.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4번까지 계속 지금 기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파악을 해줘야 되는 문장 구조 관련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자꾸 놓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천재3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죠? 기본 교재 다시 한번 보시고 중급 교재 정도 다시 한번 보시고 천재3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서두르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수식어 처리할게요. 보기를 보니 동사들이 쫙 있어요. 명사도 필요 없고요.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죠. B니 C니 분사의 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뒤에 to 보이네요. attach는 타동사죠. 목적어 없으면 능동 안 되니까 수동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고르고 끝내는 문제. 자,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기본 정리 잘 하세요. 다시 첫 번째, 주어 뒤에 밑줄 동사인가? 동사 여기 있네. 그럼 수식어 처리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B, C 태 문제죠. attach는 타동사예요.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그럼 수동으로 가야지. 요 정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구조 관련해서 동사의 자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같은 맥락인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까 수식어 자리일까 이거 매번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주어 뒤 밑줄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수도 있어. 주어 동사니까. 그런데 동사가 밀리면서 수식어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 뒤 밑줄이 나오면 항상 거기서 잠시 뒤로 동사가 있네.
동사가 없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결국 주어 대 밑줄이 동사인지 수식어인지는 문장 전체를 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줄 앞뒤만 보고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시야를 넓게 문장 전체를 보시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어태치에 대해서는 또 어휘 설명 좀 드려야겠죠. 어태치는 알다시피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틱 딱 들러붙게 하는 거지. 그래서 첨부하는 건데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전치사 to 좋아해 이거죠. attach A to B의 구조를 가지니까 수동으로 A is attached to B. 지금 여러분이 보신 be attached to의 구조가 나옵니다. 명사는 attachment인데 명사로 가도 to를 좋아해. 자, 그리고 part 7에서 paraphrasing 하면 첨부했다의 attached는 동봉했다의 enclosed나 또는 sent with로 paraphrasing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아주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3번. 이거는 고득점자들 주목하세요. 점수대 목표 점수 높으신 분들. attached is 주어의 도치 구조가 만들어져요. 원래는 주어 is attached인데 강조하려고 attached is 주어의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을 탁 쳐요. 그럼 학생들이 동사 is 앞이니까 주어 자리잖아 해가지고 명사 고르고 다 틀리고 와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비동사 앞인데 왜 갑자기 과거분사가 답이야? 그게 도치 구조라서 그래. 내막 모르면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 attached is 주어의 도치 구조도 눈여겨보세요. 제가 강의하면서 한두 번 소개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죠. The City Council은 have voted. vote는 투표하는 거죠. 찬반 투표하는 거야. to 뒤 밑줄인데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동사들 주. 동사 어휘 문제구나. 자, 그런데 동사 어휘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동사들을 쫙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휘 문제니까 해석해야지. 하나씩. 이건 아주 초보적인 접근이에요. 토익에서 출제하는 동사 4개가 깔린 문제들이 해석상의 맥락상의 차이로 답이 되는 비율은 한 2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밑줄 뒤에 어떤 구조적 호응이나 전치사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밑줄 주변의 구조부터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밑줄 뒤로 보니까 large number of parking spaces 얘는 그냥 목적어만 있고 뒤에 특별한 전치사 구조도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평범한 삼형식 타동사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여진 거의 목적어는 parking spaces예요. 그리고 투표하는 거지.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든대. 보행자에게 안전한 곳을 만든대요.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보행자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어떻게 하자라고 시의원들이 투표를 할까요? 주차 공간을 따로 확장하자 또는 주차 공간을 따로 어디로 옮기자라든지 또는 차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힘드니까 주차 공간을 일부 없애자 이런 식의 반향들이죠. 그래서 보기를 봤을 때 주차 공간을 노출시키자보다 관련시키자보다 약간 옮기거나 없애자 정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B나 D 정도가 괜찮겠다 싶어요. 그런데 D를 고르고 틀리신 분들은 우리말로 해석하신 거예요. 트랜스밋이 내보내다 옮기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보통 전송 같은 거죠. 어떤 전기 신호 같은 것들을 내보내거나 방송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또는 자동차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트랜스미션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오히려 차라리 주차장을 일부 없애면서 보행자들의 보행로를 확보하겠다라는 측면이면 보행자들에게 더 보행자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주차 공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거죠. 그럼 이 문장은 꼭 B가 답이 돼야 돼? 라기보다는 보기 4개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B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동사 어휘 중에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맥락에 맞는 걸 찾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별 4개를 줘봤습니다. 자, 우리 어휘는 좀 정리하고 가야겠죠. eliminate 많이 들어봤어요. eliminate는 E는 바깥이고 나머지 limit이란 단어는 put out of the house를 해서 집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내놓다 해서 여기서 완전히 밖으로 다 빼. 여기 있는 거 집 밖으로 다 빼내. 이런 얘기니까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래서 remove라든지 또는 get rid of 이라든지 또는 eradicate. 이 단어 어렵죠?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악습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뿌리채 뽑는다 해서 발본색원한다. 이런 거 또는 근절시킨다 들어보셨죠? 한자어에서 근절, 뿌리 근자죠. 그래서 요거 radic이라는 단어가 뿌리란 뜻이에요. root.
루트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이죠. 그 뭐예요? 뿌리를 밖으로 뿌리채 뽑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게 eradicate입니다. 자, 어려운 단어죠. 초고득점자들은 eliminate 만족하지 마시고 eradicate까지 갑니다. 자, 뿌리를 밖으로 뽑아요. eradicate, eliminate, 집 밖으로 내나 eliminate 하고 eradicate 두 개 다 챙겨둡니다. eliminate need 하면 필요를 없애는 거죠. 그 가능성을 없애는, 위험 요소, 문제를 없애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eliminate the problem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또는 eliminate A from B 하면 A를 B에서 완전히 떼내다 이런 느낌을 줄 때는 from이 또 도와주죠. 원래 제거하다 계열들은 다 from 좋아해요. remove something from something 이렇게 쓰니까 정리됩니다. 6번 가죠. 자, 6번 미스 S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elieve를 꼭 나는 믿어요 believe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I think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 being 뒤에 밑줄을 쳐놨어요.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 쭉 깔아놔서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데드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형용사 문제를 풀 때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동사 어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동사 4개 있어 하나씩 해석 급하지 않지요. 밑줄 주변에 구조적 호응이 어떤가를 보라 했죠. 형용사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하면 그래요. 토익의 모든 어휘 문제는 그 어휘 뒤, 밑줄 뒤에 구조적 호응을 먼저 살피고 맥락은 뒤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뒤에 with가 있네. 우리가 필요한 형용사는 with랑 친하네요. 그럼 보기 중에 with를 좋아하는 애가 누구지? 부터 하세요. with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flexible with. 얘는 in을 더 좋아하는데요. with도 씁니다. 그래서 flexible in 또는 flexible with. 요거. 그럼 나머지는 distant는 머니까 from, distance from이고요. 그리고 tolerate는 관용을 베푸는 건데 무엇을 용서하는 것 또는 그것에 대해 관용적이다는 뜻으로 tolerant of something 또는 tolerant toward something 이렇게 돼요. 지금 with랑 연결되는 게 A밖에 없어. 그럼 A 넣어서 해석해 보자고. deadline, 또 deadline하고 또 친하죠. 무슨 얘기냐면 데드라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마감일을 약간 우리가 옮겨도 주는 거, 좀 미뤄도 주고 2, 3일 더 미뤄주고 이런 거 뭐예요? 참 플렉서블 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딱딱하지 않고 그런 느낌을 줘요. 현재로서는 전치사 with와의 호응뿐만 아니라 deadline이라는 단어와의 의미적인 호응에서도 flexible이 좋죠. flexible은 그냥 몸만 유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조절 잘 해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일단 다시 이 어휘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문법 포인트 다시 가요. 형용사 4개 깔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세요? 그 뒤에 구조부터 보세요. 비형용사 B, D 어떤 덩어리가 완성되는 형태의 이 섹션, 이 패턴 문제 토익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 해석이 아니라 뒤에 구조 호응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ble, 할 수 있는. capable, 할 수 있는. 둘 다 할 수 있는. 근데 왜 답이 able이에요? 그래. to do와 호응하는 게 be able to do니까. be capable은 be capable of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수 100% 해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조가 맞는가 보시고 구조가 맞는 것 중에 해석도 맞는 거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 flexible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flexible은 flex라는 단어 자체가 구부리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역도 좀 하고 운동 많이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구부려가지고 많이 나왔지 않아서 자랑하고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한다 할 때 flex란 말 쓰잖아요. 그 flex 여기서 나왔는데 구부리다. 그죠? 나 팔뚝 좋지.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flexible 하게 되면 구부릴 수 있는 뜻이니까 유연한 거죠. 유연한. 몸이 유연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잘 그냥 실질적으로 구부러진 뜻도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can be changed. 그렇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좀 바꿀 수 있는 데드라인 3일 정도는 내가 바꿔줄게. 그런 정도를 바로 flexible이라 합니다. 출퇴근 시간 그죠? 8시 출근인데 7시 오셔도 되고 9시 오셔도 되고 flexible hours 이런 말 쓰죠. 어떤 표현이 있어요? extremely flexible 요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highly flexible 요거 좋아해요. highly 매우 유연하다. 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flexible approach 좋죠. flexible plan도 좋아요. 그리고 flexible hours 또는 flexible working hours 근무 시간을 유연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 출근도 안 하고 재택을 할 수도 있어. 주 5일 중에 3일 이상은 재택 가능하다. 매우 flexible하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취업 선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명사 flexibility 이 정도 챙겨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7번 무슨 무슨 레스토랑은 is usually very busy 합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5시까지는 늘 바쁘대요. So 그래서 making a reservation is making 동명사 주어 is 동사로 봐야겠죠. 자, 밑줄은 보호 자리예요. 보호 자리에 명사도 돼. 그리고 분사도 돼. 오케이. 항상 보호 문제는 그래. 이 자리에 뭘 넣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보호 자리는 이 자리가 보호 자리네 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호로 뭘 넣을 건가? 명사, 형용사, 분사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골라야 돼요. 근데 이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거 하기를 권장한다 할 때 something is recommended 바로 이거죠.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세요. doing is recommended 또는 something is recommended 그래서 reservation 또는 prior reservation is recommended 사전 예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평소 글을 많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omething is recommended 또는 a prior reservation is recommended 또는 a prior appointment is recommended 이런 거죠. 글을 많이 읽으세요. 자, 보호 자리 다시 얘기할게요. be, become, remain, seem 같은 동사들 밑줄이 딱 나오면 보호 자리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보호 자리인데 형용사 쓸래, 분사 쓸래, 명사 쓸래 이걸. 가끔은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고르는 거예요. 특히 형용사하고 분사 중에 고르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토익 문제의 보호는 비동사 뒤에 밑줄을 주고 형용사하고 분사 중에 누구 넣을래의 형태로 주로 출제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 문제는 좀 어려운 거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recommend는 몇 가지 어휘 포인트 잡죠. recommend는 command에서 왔어요. command 자체가 칭찬하거나 추천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re가 붙었죠. re는 again and again이니까 토익 공부 해커스가 좋아. 그 해커스가 좋다니까 해커스 가야지 해커스야.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칭찬하는 게 추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나죠? commend, recommend 같은 말입니다. recommend doing 구조적으로는 recommend는 to를 쓰지 않아요. recommend doing 챙겨두시고 그리고 recommend가 대절을 가지면 동사 부분에 원형 쓰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당위성을 강조해서 바로 그것도 포함이 돼서 recommend doing 체크 recommend that 주어 do 동사 원형 쓰는 것도 체크. 세 번째는 추천하다 할 때는 recommend A to B에서 A를 B에게 추천해요. 또는 어떤 자리에 추천하면 recommend A for the position 또는 for the job 이런 식으로 뒤에 이런 구조 연결되는 거. 이때는 paraphrasing이 refer이 같습니다. recommend somebody to somebody else 하면 refer somebody to somebody 이렇게 같은 구조가 돼요. 요거까지 정리해둡니다. recommend도 구조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출제 포인트 3가지 다 정리해둡니다. 8번 The accident has blocked the southbound lane이니까 뭐 고속도로의 어떤 이쪽 한쪽 라인이죠. 우리가 상행, 하행 이렇게 얘기할 때 상행 쪽을 막아버렸어요. 얘기죠. 그래서 모토리스트들은 should find 찾아야 됩니다. 뭐를? 루트를 찾아야 돼요. 어떤 루트? 자, 이 문제는 지금 명사 앞에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떤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가장 의미가 적합할까? 보통으로 루트를 찾는다고 할 때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가 막혔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거기 막혔으니까 돌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우회로인데 이 루트라는 단어 자체가 round에서 나온 불어예요. 불어로 round, detour라고 하죠. detour를 우리가 보통 우회로라고 하잖아요. 그 detour 루트를 찾아라 이 소리죠. detour가 들어가면 좋은데 detour는 없으니까 그거랑 같은 말이 있어요. 이쪽 말고 다른 쪽, 이거 외에 다른 쪽 이런 뜻이죠. 아직도 눈에 안 들어오나요? 바로 alternate입니다. alternate라는 단어 자체에 alter가 들어가요. 이 alternate는 그 자체가 other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얘기했죠. 이쪽 길이 막히면 alternate, 다른 쪽으로 가면 돼. 바로 그 얘기입니다. alternate 자체가 동사로도 쓰고 이제 형용사로도 쓰는데요. 동사로는 alternate between A and B 좋아해요. A와 B 사이에서 교대로 하다. 형용사로는 alternate wor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대 근무죠. 교대 근무. 그래서 그런 거. 이건 참고하세요. alternate Monday자면 한 번 월요일 하고 그 다음 월요일은 쉬고 또 한 번 하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every other Monday 교대로 격주로 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정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명사는 alteration 있어요. alteration 수정, 변경의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단어 alternative랑 비교하세요.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인데 이쪽은 교대로 하는 이란 뜻이 있다면 이쪽은 대안적인 뜻이 요거를 대신하는 것, 대안.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alternative는 명사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이어집니다. 컴퍼니들은요, 주어 뒤에 that 수식어 보이죠? 그럼 가로 여세요. 동사 나올 때까지 가면 돼요. that 뒤에 여기가 that도 접속사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수 있어요. Their products to other members of the world are 쫙 나면서 쫙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를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밑줄은 대절 내부의 동사 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동사를 쭉 주고 동사 문법을 물었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사 문법은 세 가지 수, 태, 시제입니다. 지금 나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실 때는 선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일치를 해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수일치 안 맞는 건 버려주시고 그 다음 태. 태는 지금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으로 가야겠죠. 수동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 다 능동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시제로 간 거예요. 자, 시제로 가면 자신들의 제품을 성인들에게 마케팅했다. 마켓은 시장에 내놓고 광고하고 파는 거예요. 우리 마케팅 한다? 그 마켓이에요. 그래서 내놓고 파는 거죠. 그럼 내놓고 팔았다냐, 팔고 있다냐, 팔 것이냐냐 이거죠. 근데 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들이 이제는 뭘 타겟을 하고 있냐면 티네이저들에게 대신 타겟을 하고 있어요. 원래 어른들에게 타겟을 하던 회사들이 지금은 티네이저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제가 티네이저들에게 타겟팅을 하고 있다. 지금, now, 현재 진행을 썼어요. 여기가 현재 진행이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예전에는 성인에게 했는데 대신, 그죠? 요즘은 10대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이라면 지금 10대들에게 하고 있다가 대조가 되려면 예전에는 그랬는데가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로 뻗어간 겁니다. 이거는 시제를 정확하게 시제 정보를 딱 준 게 아니라 그냥 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가 타겟을 마케팅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다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이쪽이 현재 진행이라서 그거까지 감안을 좀 했어야 돼요. 자, 시제는 원래 그래요. 직접적인 시제의 단서 주로 부사로 줍니다. 부사로 주면 그거 보고 하면 돼요. yesterday, 과거, tomorrow, 미래. 근데 그렇게 주지 않으면 전체적인 문장에서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건 약간 국어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보기에서 항상 더 좋은 쪽이 답입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선생님 B 좋은데요. 저는 뭐 C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C를 고르는 사람 손 1명, B를 고르는 사람 손 9명. 그러면 B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 시각을 가지세요. 누가 봐도 더 좋다, 더 무난하다라고 여겨지는 쪽을 정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More than 60% 전체 비자의 60%가 60%를 주어로 봐도 되는데 의미는 비자니까요. 원래 60% 비자가 생략된 거라 보면 되니까 전체 중에 60%가 그리고 뒤에 immigration 수식어예요. immigration department가 B 그리고 동사 나오죠. 항상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부터 잘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쪽이 주어니까요. 그럼 주어 이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60%가 R이다. 근데 밑줄은 뭐냐? 지금 명사, 더 명사가 나와요. 근데 보기를 보니 동사들이 쭉 깔렸어. 이 자리가 왜 동사지? 자, 앞에 비자를 수식하는 부분인데 관계절이에요. 근데 보통 관계절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생략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래는 all the visas which the department B가 되는 건데 which가 생략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몰라도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는 지금 부서 immigration department가 주어온 거지만 뒤에 어떤 거랑 호응해야 되냐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이 명사, 선행사가 사실상 이 밑줄 동사의 목적어였던 거죠. 그러면 비자를 뭐 하다? 그 이민국에서 뭐야? 비자를 발급하고 접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발급하다 정도의 느낌을 주는 동사를 찾으란 소리예요. 요게 비자나 라이센스 이런 거 나오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없으면 오늘 꼭 챙기세요. 오늘 꼭 챙기시고 아주 중요하니까 잘 챙기셔야 돼요. 이슈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리됩니다. 이슈는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다. 첫 번째 뜻.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주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해주다. 두 번째 뜻. 세 번째는 발행하는 것, 퍼블리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동사로 써요. 명사로는 어떤 이슈, 사회적 이슈 이런 것도 problem의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문제를 내놓다 할 때 address an issue 또는 문제를 논의하다 할 때 discuss an issue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꺼내놓고 bring up도 좋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통 political issue라든지 social issu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발행된 잡지란 뜻으로도 a magazine 됐어요.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자, 오늘 관련된 부분은 바로 요 2번. 요거예요. 토익이 동사로는 또 이 2번으로 주로 출제합니다.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ssue a license, issue a permit, issue a visa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 동사 issue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다의 뜻으로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The extravagant new the high-rise는 높은 건물이죠. offices. 아주 고층 사무실이라고 보실까요? 그죠? 아주 고급스럽고 extravagant. 이거 다음에 또 챙겨드릴게요.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높은 고층 사무실들은 have attracted 했습니다. 뒤에 more demand, 더 많은 demand를 목적어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면 밑줄은 수식어 처리하면 되죠. 그럼 결국 밑줄에 어떤 수식어를 넣을 건가인데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뭐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명사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동사 옆이니까 부사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사로 방향을 잡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타동사하고 목적어는 그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기 때문에 부사가 오더라도 타동사 앞에 오거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오지 타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타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형용사나 분사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명사 앞에 이미 형용사가 온 경우에는 그 앞에는 또 부사가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attract 했다 뒤에 considerable more demand냐 아니면 considerably more demand냐 요거에 대한 맥락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은 이쪽이 더 좋았어요. 그지? considerably 하게 더 많은 수요. 이렇게 된 거죠. 이 문제가 까다로웠던 부분입니다. 명사 앞이니까 나는 형용사 있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면 이미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었고 그 앞에 부사가 오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 챙겨둘 게 있어요. 왜 부사가 답이 됐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considerably라는 아이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하다 줄다 이렇게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변화했어요랑 친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엄청나게 줄었다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챙겨두시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있어요. significantly, dramatically, noticeably 또는 substantially 이것도 챙겨두시고 두 번째 얘기.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요. 뭐냐면 significantly하고 considerably가 누구랑 또 친하냐면 비교급하고 친해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이런 느낌을 줄 때 considerably more, considerably higher 이게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considerably more demand 이런 느낌으로 정답이 된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로우실 수도 문제입니다. 그냥 나는 부사 나오던데 쉽게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사 자리 문제를 보면 쉬운데 하지만 은근히 좀 까다로우실 수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아마 A를 고르고 틀린 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별 4개로 한번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A 고르신 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놓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읽어보세요. 어때요? Attracted considerable more demand 보다는 attracted considerably more demand 이게 더 좋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글을 많이 읽으면서 감각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considerable more demand 보다 considerably more demand가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챙겨두십니다. considerably가 비교급하고 더 친하대 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십니다. 12번 라인 5는 이 도시 서베이 중에서 라인 5 5호선이죠. 우리말로 5호선은 밑줄 동사 자리인가요? 뒤로 동사가 안 보이면 동사 자리. 자, 그러면 자리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찾았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니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동사 자리니까 동사가 2개 있네. 이 중에 하나. 수는 됐고 그럼 이 문제는 시제 문제로 갑니다. 자, 근데 시제가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 시제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는 언제 쓸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시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는 늘 그렇다일 때만 써요. 시간적 배경이 없을 때 써요.
특정 시간적 배경이 나오면 오히려 안 맞아요. 이 문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 확장 작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가 끝나지면 그 다음에 바로 익스텐드 할 거다. 예정된 것을 나타내죠. 이쪽 공사 끝나면 바로 할 거예요. 그런 느낌에서 C가 정답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이거 끝나고 나서 했어 하면 과거는 안 되냐? 과거도 되겠어요. 근데 과거가 없으니까. 둘 중에는 미래가 더 낫다라는 거죠. 겨우 이 문제는 현재가 안 되는 걸 아느냐? 그걸 묻는 거죠. 현재 시제가 왜 안 됐을까? 현재 시제는 지금 그래 라는 말도 쓰죠. 하지만 뭐가 되냐면 늘 그래. 시간적 배경이 필요함.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돕니다. 이런 거.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지요. 이런 거. 이럴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끝나고 나면은 지하철은 확장이 되지요. 이상하잖아. 그죠? 이거는 자연의 진리라든지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현재 시제가 어색해서 남는 게 미래건 과거건 현재 완료건 걔가 정답이 된 거예요. 현재 완료 좀 그렇고 과거 되겠죠. 그죠? 과거도 됩니다.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했다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힌트를 줬어요. ongoing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려면 미래니까 이건 미래 시제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다 끝나면 앞으로 향후 확장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둡니다. 현재 시제는 오히려 어떤 시간적 배경을 갖는 게 불편해. 이거 이후에라는 이런 시점이 싫어. 그냥 일반적으로의 뜻일 때 쓴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요. 자, 13번 갑니다. 자, 밑줄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가 쭉 깔려 있어요. 많이 보던 애들입니다. 뭘 넣을까? 일단 뒤에 recasted 이거 동사인가? 뒤에 아니 과거분사 수식어야 동사 뒤에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밑줄이 주어고 수식어 처리하시고 동사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 현재 있는 애들 중에 수식어도 취하면서 뒤에 can be found 하고도 이어져야 돼요. 일단 찾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특히 뭐 어느 부서나 웹사이트에서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it can be easily found on our website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 보인대. 뭐가 보이지? 그죠? 자, 현재로서는 해석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둘 중 하나 같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여기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저희 호텔에서 게스트들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보실 수 없어요. 그거보다는 원하시는 건 다 보실 수 있어도 좋지 않나요? 게다가 뒤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아주 럭셔리한 어커모데이션에다가 그죠? 이런 얘기 나오죠. 저희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리고 고객 서비스로 상도 받았어. 그러니 뭐야?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nothing보다는 당연히 everything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토익에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을 찾아가세요. 그죠? 저희 호텔에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답이 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 호텔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다 있어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whatever you want. everything you want 그런 느낌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14번으로 가죠. 미스 C는 show up 짜잔 나타나는 거죠. show up 하면서 he doesn't show 우리 no show 이런 얘기하죠. 약속해놓고 안 온 거야 그런 얘기지. 그래서 원래 no show up 해야 돼, 그지? 그래서 show up for work 자, 일하러 왔어요. 언제? 아픈데 왔어. 아픈데 왔어, 그죠? 그러고 나서 문장이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뒤에 밑줄이 또 있고 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가 끝났는데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보기에 다 접속사 깔렸어요. 그것도 다 부사절. 그럼 이 문제는 그냥 해석해라는 소리입니다. 그지? 뒤에 보니까 not expected to라는 말이 나왔어요. 왔어. 아픈데 왔어. 근데 그렇게를 아무도 기대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아프대. 그럼 안 오겠네. 근데 왔어. 이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렇게 올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누구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여기서는 뭐 even though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올 거라고는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도 왔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건 해석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으니까. 부사절은 그래요. 구조 보니까 부사절 구조네. 그럼 보기에서 전치사 뗄랑, 접속부사 탈락, 의문사도 탈락, 기본적으로 when 빼놓고는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출제를 안 해서 그렇지 where나 이런 것들도 뒤에 부사절로 where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의문사는 뺍시다. 좋아요. 그럼 전치사, 접속부사는 다 탈락시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시간의 부사절이면 시제 부분이 맞는지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는 안 나오지만 부사절에
ever로 끝나는 거 다 부사절 재료가 됩니다. whenever, wherever 또는 뭐 however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특히 whenever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둘게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보죠. Vegetarian passenger들은 are advised to order special in-flight meal. 그래서 특별하게 in-flight 기내식을 주문해야 돼요. vegetarian들은.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기내식은 꼭 이거를 vegetarian 위해서 만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vegetarian들은 미리 주문하셔야 돼요. as가 이유를 나타내죠. 왜냐면 온보딩 다이닝 옵션, 지금 기내에서 식사하는 옵션에 B가 주어 contain meat, 고기류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는 대명사도 좀 주고 그리고 한정사도 하나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할 거는 밑줄 뒤에 of가 있다라는 거. 그게 왜? 모든 대명사가 of랑 이어지진 않아요. both of the two, few of the two 또는 뭐 few of the something 또는 any of something 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every는 of 안 돼요. every는 항상 한정사로 쓰기 때문에 every 플러스 명사로만 씁니다. every는 단독으로 안 써요. each는 of랑 결합이 되고 all도 of랑 결합이 되지만 every는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뭐 뒤는 처음부터 버리죠. 그죠? 자, 그럼 이 중에 뭘 쓸 건가? 보통 우리가 both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 options가 복수지만 이게 두 개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통 기내식이 둘 중 하나 고르긴 하지. 하지만 두 개라는 보장 여기는 없어요. few를 넣으려니까 여러 개 중에서 거의 없는인데 이거는 약간 부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맞겠고, 그리고 any는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 또는 조건문에 쓰는데 얘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고 조건문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고려할 건 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무난한 게 A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옵션이 꼭 두 개인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야? B, C보다는 A가 이렇게 되죠. 아니 이게 옵션이 두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B, C보다 A가 좀 더 일반적인 접근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 전부 다 미트를 포함하니까 베지테리언은 미리 스페셜 오더를 미리 해주셔야지 저희가 따로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를 하나 보죠. 대명사 중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일부라고 할 때 one, either, neither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나눠봤어요. 두 개 중에서 나타낼 때는 one,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이든 두 개 중에 어느 한쪽도 아닌 둘 다인 이런 거죠. 물론 one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one은 꼭 두 개에 대해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두 개에 대해서 잘 쓰니까 one up to two도 되고 one up 뒤에 more than two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one은 밑에도 정리해놨죠. one 여러 개 그냥 복수는 one, each, some, a few, several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가산하고 쓰는 거 all, some, most, much, little, any 이런 거 여기서 정리 한번 해두시면 됩니다. 특히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one of the two, either of the two, neither of the two, both of the two 이런 거 어감을 좀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훨씬 더 감각적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운 내용들 핵심 정리 몇 개만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부사 자리 문제 출제됩니다. 어디가 부사 자리예요? 없어도 되면 부사 자리. 오늘 우리가 풀어본 건 to, do 사이였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세 가지 챙겨두시고, 그리고 오늘 apart from 배웠어요. 그죠? aside from, apart from, 그리고 besides, other than 다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시고 전체 중에서 뭐만 빼고 이런 느낌일 때는 except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구조에서 동사 자리에 대한 얘기 우리 두 가지 다 얘기했는데 항상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해 주셔야 돼요. 특히 주어 뒤에 밑줄 나오면 동사일까 수식어일까. 기준 간단하죠? 밑줄 말고 동사가 없다? 그럼 밑줄이 동사야. 밑줄 외에 동사가 있는데 그럼 밑줄은 수식어 처리하면 돼. 이 기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형용사 덩어리 문제 있었어요. 그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깔리면 해석 전에 뭐부터? 구조적 호응부터 봐. 그리고 해석에도 맞으면 정답이니까. 보호 얘기 있었죠? 보호는 항상 형용사, 분사, 명사의 3파전이에요. 특히 형용사, 분사의 싸움 먼저 하시고 명사 쪽은 마지막에 보시는 것이 좋은 게 출제 빈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 공부했습니다. 시제는 직접적인 시제의 단서가 있으면 거기에 주목하시고 없을 때는 전체적인 문장에서의 시간적 흐름을 보셔야 돼요. 특히 보기 중에서 가장 무난하다라고 느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 그 중에서도 오늘 현재 시제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는 시간적 배경이 없는 경우에 오히려 정답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현재랑 미래, 현재랑 과거가 있을 때는
미래나 과거 쪽을 먼저 공략하세요. 미래나 과거가 무난하면 굳이 현재랑 타협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쉽게 정답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깐깐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조 부사 하나 있었죠. considerably는 increase, decrease, change 좋아해. 이거 정말 자주 출제하는데 오늘 좀 드물지만 비교급 강조 부사로 출제했어요. considerably higher, considerably more 이런 느낌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리고 부분을 나타내는 대명사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두 개 중에 여러 개 중에 셀 수 없는 것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들 붙여서 자꾸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굉장히 긴 강의였어요. 그죠? 길었지만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인트들 짚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전체 60강 중에 첫 번째 시작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60강까지 끝까지 힘내서 완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0강을 딱 끝내고 나면 여러분의 토익 점수는 반드시 목표 점수에 가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소화가 조금 잘 안 됐으면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들으실 때는 1.2배, 1.3배속 해가지고 들으면 조금 더 빠르게 내용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